정주아 씨 부부의 하루는 매일 아침 강아지들, 고양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안 돼. 요즘은 특별히 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렇게. 가만 있어. 가만. 30일 전 이 집 마당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 별이는 부부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눈 꼼뽀. 아이들 어릴 때도 이렇게 놀아주셨겠죠? 우리 별이. 귀여운 별이가 정주아 씨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군요.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를 뭐 분양을 받거나 해서 딱 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길냥이였는데 우리가 밥을 주니까 여기서 머무르는데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예쁘다든지 그런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정겹게 하고 나도 얘네들한테 그러한 정겨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은 생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면서 자연을 이렇게 향유하려고만 들어왔다가 이제는 한 10년 지나면서는 자연을 단지 향유하는 대상으로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듯합니다. 여기 와서 욕심 부리는 나무 본 적이 없어요. 욕심 부리는 물, 욕심 부리는 공기 본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그럴 수는 없죠. 100%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아마 다 거짓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는 좀 욕심을 내려놓는 걸 배워서 내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아마 그런 삶이 아닐까 싶고, 예쁘면 예쁘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힘들면 도와달라 하면서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입니다.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당에 심어놓은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집 블루베리는 색도 여러 가지, 크기도 제각각 아주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도 잘 익었네요. 밭주인 정주아 씨는 한 번에 따지 않습니다. 한 알 한 알 터질세라 손놀림이 조심스럽습니다. 초반에는 큰알과 작은알을 구분해서 따요. 큰알을 큰알대로 먼저 따고 나중에 이제 작은알 딸 때는 작은알끼리. 그래야 분류할 때 또 조금 편하니까. 100그루가 넘는 블루베리 밭은 아내 이선혜 씨와 둘이서 갖고 왔습니다. 아내 역시 조심조심
노련해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게 한 나무에서도 이 열매가 많은데 어떤 송이는 빨리 익고 어떤 송이의 것은 늦게까지 안 익는 수도 있고 한 송이에서도 빨리 익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참 우리가 사람도 형제간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를 형제로 본다면 이 형제에서도 익는 속도가 다르고 맛도 조금 다르고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딸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둘 수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몽땅 한꺼번에 따는 게 아니라 익은 거를 골라서 따니까. 농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11년 전 이곳에 들어와 처음 벌인 일이 이 블루베리 농사였는데요. 처음엔 정말 형편없었다네요. 열매가 맺는 건 고사하고 수확철이 되기도 전에 나무가 죽어버리는 암담한 시절을 몇 년 겪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눈에 좋은 작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뭐 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동산에다가 이 블루베리 밭을 만드는 마음으로 했죠. 한 해 두 해 농사 경험이 쌓이면서 정주화 씨는 결국 자연을 만났습니다. 땅에 가까워지니까 때로는 맨발로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는 기분도 좋아요. 흙에 이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직접 닿는다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게다가 시야가 멀잖아요. 초록의 시야를 우리 눈이 저렇게 먼 곳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도심에서는 별로 없죠.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뭐 우리 나이에 보통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60평 살고 60평이 굉장한 거겠지만 죄송하지만 요만큼 아니에요. 이 시골에서 이 땅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시선을 멀리 두고 그리고 그 초록의 그 광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거. 그리고 이 땅을 접하는 기꺼운 마음. 바라만 보던 자연이 훌쩍 생활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굳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텐데 농사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밭에 이제 올해 두 번째 작물 들깨를 심습니다. 잡초를 막아준다는 비닐도 씌우지 않고요. 오랫동안 농약을 치지 않은 밭입니다. 아이고 지렁이 봐라. 설레. 그래서 흙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여기 이게. 그리고 지렁이가 너무 많으니까 지렁이가 계속 먹어갖고 흙을 뱉어내서 몽글몽글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징그러워갖고 지렁이 볼 때마다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게 그냥 귀엽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이세요? 포매질 할 때마다 지렁이 나오는 거. 경운하지 않은 땅의 힘. 네. 탭이 안 쓰고, 비료 같은 거 안 쓰고. 풀이 그냥. 작고 여린 모종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의 힘, 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겸손해집니다. 그 땅하고 할 때는 촉각도 좋지만 후각이 그 여러 가지 향이 나요. 그러니까 흙냄새를 향이라고 해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생각에 그런 흙내음이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자라갖고 내가 소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면 좋겠다 그런 뭐랄까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이 모든 거 이런 게 다 좋아 보이죠. 다 이게 도와주는 것 같고. 수확을 늘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이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여기다 인공적인 어떤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자연스럽게 작물을 키우고 그 작물에 의지해서 또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거가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죠. 자연과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과 같은 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자연이 보내준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집 마당이 살만하다는 뜻이니까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요? 오전 일과 중에 중요한 게 이 텃밭입니다. 정말 아, 더덕이군요. 옆에도 이게 더덕이네. 그런가? 밭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심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밭에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것들 또 몇 년 된 것도 있어요. 이런 지금 더덕은 최소한 4, 5년 된 거 넘었으면 넘었을. 오늘 뭐 해먹겠다 싶으면 이제 생각했다가 가서 캐기도 하고. 밥상에 오를 찬거리 준비하는 거라는데요. 여기요? 이렇게 생긴 게 다 참나무래요. 이렇게 작은 것보다. 그렇지. 참나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젠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을 알고 그 쓰임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샐러드에다가 좀 넣으면 향긋하거든요. 이게 어린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용장? 아니요, 얘는 이건 아닌가? 아, 이 토마토도 언제 있냐? 아, 이쪽에 거의 많다. 여름의 텃밭은 풍성합니다. 호주머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다 가져도 됩니다. 텃밭에 오면 늘 커다란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 예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트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피망도 그렇고 오이 뭐 이런 것도 대단히 예쁘잖아요. 컬러도 그렇고. 근데 토마토도 이걸 보면 사실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얘는 색깔도 조금 못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좀 트기도 하고 비 맞고 그래서 근데 이걸 정작 먹어보면 맛이 파는 거에 비해서 월등히 고소하고 월등히 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먹으면서 건강하다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나의 판단, 나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 다독일 때 그 뿌듯함은 최고의 경험입니다. 더욱이 그게 내가 먹을 것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들이라 더 기쁘고 즐겁다 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의사가 우리의 목숨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지만 더 근원적인 의미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사실 농부인데 웬만한 농사는 또 어느 한 해가 조금 도는 벌이가 돼도 어느 때는 막 또 쫄딱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이 행위 자체는 너무 행복하죠. 아내 이선혜 씨는 오늘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날입니다. 호미질 하나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하지요. 밭이 좋아야 열매도 좋다고 하고요. 예전에 그냥 흘러듣곤 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힘을 쏟게 됩니다. 제가 받는 씨앗들이 다 이곳의 토종 씨앗들이고 이곳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계속 그 씨앗 받아갖고 농사를 짓는 할머니들 분들 꽤 많아요. 오늘은 천순덕 할머니 조선 상추 심을 거예요. 보통 토종 씨앗이라는 말이 이 밭에서 7년 이상 재배를 하면 토종 씨앗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천순덕 할머니의 토종 씨앗 하면 그 할머니 밭에서 7년 이상 컸던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상추를 먹어왔지만 품종을 따져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농부라면 이 밭에서 가장 잘 자랄 씨앗을 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밭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 이선혜 씨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최근에 느낀 건데 엄청나게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한데 일하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면 부부는 밤의 자연과 마주합니다. 생각도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여름에는 이 나뭇가지가 풍성해지니까 이걸 이렇게 착 막아줘서 그런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 근데 겨울은 확실히 좀 약간 멀게 느껴지거든. 표현할 수 없는 고요? 그럴 때는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엄청 땀 빼고 일하고 온 뒤에 맞는 고요고 휴식인 것 같아요. 뭘 하는 걸까? 온통 관심 집중. 장화를 왜 저렇게 꼼꼼하게 다루는 걸까요? 시골에서는 장화를 신을 때 뒤집어서 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오래된 어르신들이 가끔 장화에 진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나도 항상 장화 신을 때는 한번 뒤집어서 먼지나 이런 낙엽 같은 거 들어가서 터는 게 아니라 진해 들어갈까 봐 그렇게 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웃집 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유, 좋죠. 아이고, 깨님 진짜 엄청 잘 됐네요. 며칠 전에 심은 들깨 그대로 둬야 할지 잘 자라게 할 방법은 없는지 또 배우러 온 거죠. 한번 잘랐죠. 그러면 이 선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이게 일로 못 가니까 양쪽으로 퍼진다. 양쪽으로 퍼져. 예. 네 개가 번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에서 또 나면서 꽃이 열매가 피는 거야. 9월 달에. 꽃이 피기 그러면 그걸 시작하면서 털어갖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터는 거지. 깨를 수확하는 거죠. 배우어야 하는 환경이 자연에서는 많이 주어져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의외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또 자연은 신비로움이 너무 많고 자연은 정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정주아 씨는 농사를 배우고 아주머니는 때때로 일손을 빌리고 사이좋은 이웃 사촌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보다 약간 중턱에서 따는 게 좋겠네. 너무 연해도 향이 좀 덜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산 지가 저도 30년 농사 짓고 살면서 제가 제일 지키고자 했던 게 이렇게 자연 환경 이런 거였는데 그게 잘 정말 이렇게 많이 아시고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꼭 필요한 분이죠. 이 자연 풍광, 자연 생태가 거의 원시림에 가까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사람 손이 닿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 고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곳이 낙후됐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가 굉장히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마을 주변은 워낙 깨끗해서 꼬리 명주나비 천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보이질 않네요. 늘 있던 녀석들이 사라졌으니 어디로 갔을까? 왜 떠났을까? 궁금하지요. 걱정도 되고요. 만경강 아래쪽 이웃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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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근에서 꼬리 명주 나비를 봤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멋지시고. 고맙습니다. 예. 지금도 여기 있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앉아 있어. 보이시죠? 세계적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꼬리 명주 나비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10일에서 15일 정도 산다고 하죠. 좀 떨어진 곳에는 수컷도 있었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근데 신기한 게 보면 네네. 여기 알 있어요. 알. 아, 요게? 여기 보고 여기 뒤에 보면 예. 조그만 게 개미보다도 이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꼬리명주나비 애벌레 막 깨고 나온 놈들이에요. 신천숲지에 가봤죠. 애벌레가 자리 잡은 건 이렇게 쥐방울 덩굴. 이상하게 생긴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방울 동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여기 지방울 동굴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작년에 그래서 거기를 늘 눈여겨봤더니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꽃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쥐방울 덩굴이 있는 곳에 꼬리 명주 나비가 있다는 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꽃이 지방울 동굴 꽃이고 꼬리 명주 나비의 먹이도 되고 집도 되어주는 게 이 풀이었던 겁니다. 이 풀에 아주 가까이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쫓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사진에도 담아봅니다. 김영준합이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알려진 곳인데 신천습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를 가보았더니 떠나지 말고 윗동네 아랫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소멸해 가는 나비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쥐방울 덩굴이라고 하는 식물을 알게 되고 그 식물의 귀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연을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정주하 씨는 마당에 쥐방울 덩굴을 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의 한 귀퉁인데 그동안은 이 단풍나무가 커져서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가지고 좀 여기는 뭐 블루베리 심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놔뒀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주 천연 자연의 형태의 풀밭이기도 하고 마당 한켠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나비의 개체수가 확 줄었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비가 1년에 몇 마리 못 봐요. 정말 수천 마리씩 봤었는데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그 쥐방울 덩굴이 번식을 한다면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쥐방울 덩굴을 먹으려고 꼬리명주 나비가 다시 이쪽으로 회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 들어와서 나는 행복한데 만약 나 때문에 자연의 누군가가 떠나야 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죠. 정성껏 쥐방울 덩굴을 심었습니다. 다시 만날 나비를 기다리며 내가 나름 정성스럽게 이렇게 쥐방울 덩굴을 심고 있어요. 덩굴님이 여기서 잘 자라서 우리 아우르밭에도 다시금 꼬리명주 나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커지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기원해 봅니다. 선뜻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이렇게 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죽으러 들어왔다. 여기서 살다가 이제 제 삶을 마칠 것인데요. 제가 좀 더 자연을 품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어요. 자연 속에 안겨서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마 자연에 스며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니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계절마다 일거리를 주고 순간순간 다채로운 모습으로 기쁨을 주는 자연은 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넉넉한 자연의 진심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면서 온갖 생각을 고구마 줄기처럼 늘여가기도 하는 사람. 호미를 씻어서 남쪽에 걸어놓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더 말끔하게 다 정리되고